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3대 특검법 기간 연장하고 인력 충원하고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협상을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반기를 들었죠.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여당 투톱이 처음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시끌시끌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런 일 있으면 정말 기자들은 막 재밌으면서도 좀 바쁘지만 재밌죠. 윤한 갈등 보는 느낌도 좀 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간에 있었던 갈등을 보는 듯한.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취재를 했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워낙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의원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비하인드 얘기들이 있긴 한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은 일단 당사자분들은 다 부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사자도 부인했는데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뭐 가짜뉴스 퍼뜨리려고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을 만한 취재원들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얘기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고 뭐 아주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배경 같은 것들. 아유, 길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워낙 큰 사건이었고. 저 나가래요. 네, 그래서 휴가를 즐기라는 이 시험남 뽀로로 기자를 생각하는. 근데 제 사장님 웃어서 댓글이군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나가려면 여기서 제가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네, 카메라 꺼지면 무섭습니다. 지금 바리케이트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쳐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그 단독 취재 궁금하네요.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하여튼 결국에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화났을까? 네. 왜 이렇게 억울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김병기 원내대표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 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업무 스타일이 이제 국정원 블랙요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업무를 이제 맡기면은 뭐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걸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곧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지시를 받은 대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총선 때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겼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그냥 이거 농담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저 사람은 좀 죽이세요. 자르세요. 저 사람 살리세요 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걸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농담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된 거고 그걸 이런 업무 스타일을 미루어 봤을 때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이번 협상안을 처리했을 가능성은 몇 프로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0%라고 봅니다. 그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혼자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얘기가 들리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가 협상안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협상안을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원내 협상단에서 그 협상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정청래 대표와 비서실장에게 보내서 협의를 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청래 대표도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당대표 모르게 원내대표가 이 정도 큰 사안을 협상한다, 협의한다, 그 다음에 조금씩 흘러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뭘 원한다. 그거를 당대표랑 상의 없이 한다는 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국회 취재 8년 동안 그런 예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병기 근데 의원의 대통령실하고는 상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기 초반에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제 친명이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계속 나가서 전화 받고 그랬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제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고초를 겪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업무 스타일은 아까 봤을 때나 또 이거 워낙 그 협상을 하는 게 대표한테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진 주고받고 이런 게 다 사실이라면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관여된 일에 대해서 모르쇠를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뒤통수를 쳤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이라면. 이게 그 협상안을 사진으로 보냈다는 거죠? 수시로 이제 협상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연락했다는 본인 거죠? 이게 보냈다는 근데 거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되게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 다 부인을 하는 거고요. 확인하려면 확인이 근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 기자한테 부인을 할 때는 진짜 사실이 아니라서 부인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을 못하고 또 기자한테는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주변 취재하는 거죠. 떠들면 혼나요님이 네. 그럼 정청래 대표는 왜 그런 거예요? 네. 라고 그렇죠. 그게 질문을 이제 드렸어요.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만 보고 구체적으로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고 정치를 하는 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네. 아니고 네. 본인 피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보고 정치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반발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발을 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론 동향을 거기서 파악을 하고 자기 판단의 약간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로 삼는 거군요. 근데 다만 이것도 해석의 네. 한 가지고 정청래 네. 대표 측에서도 네.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입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라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사과했겠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사과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을까? 왜냐하면 그쵸. 이제 취임백의 기자회견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대통령이 이제 특검법 합의와 정부 네. 조직법을 네. 맞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사실상 협상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그 사전 내용을 알고 이제 손절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 몰랐던 건지가 네. 궁금한 건데 네. 대통령 대통령 본인께서는 이제 몰랐다고 하는데 네, 그거 안타깝게 어떻게 또- 맞바꾸냐? 3대 네. 특검법 수정합의는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네.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의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설이 다 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알면서도 손절했다 설이 도는 게 그 선 그은 거다. 이유가 있는 게 네, 지난 4월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 일자가 확정이 됐을 때 네,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국민투표.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강성 지지층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지금 내란 동조 정당하고 어떻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개헌을 논의하냐? 이 개헌 수개야 하면서 진짜요? 네, 그때 이원식 의장이 굉장한 고초를 겪었거든요. 충격 그리고 당시 받으셨겠는데? 정청래 당대표 당시 네. 의원도 국회의장놀이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오, 비하인드가 나 몰랐어요. 비하인드가 뭐냐면 국회의장놀이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그냥 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맞다. 긴밀히 맞다, 협의를 맞다, 해가지고 맞다. 소통을 다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재명 맞아. 대표가 유력 주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유력 주자가 욕먹게 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대신 욕을 먹어준 게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이 욕을 먹게 놔둡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욕을 대신 먹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신해서 이제 욕을 먹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썰이 있고 네. 또 다른 거는 이 얘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은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날 합의를 하고 새벽 1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협상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1시까지. 네, 그래서 그날 대통령실, 총리실, 여당 지도부 해가지고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대요. 네. 근데 이 화냈다는 거는 네. 한마디로 대통령이 알았으면 화낼 일이 없잖아요. 네. 본인이 시킨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화냈다는 거는 본인도 사실 네. 몰랐다고 네. 볼 수 있는 정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걸려 있는 거라서 협상할 때 당연히 이제 그렇죠. 정청래 대표하고도 상의를 했겠지만 용산하고도 대통령실하고도 상의를 대통령실은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네. 올라갔느냐가 네,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이랑 했겠죠.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살짝 보고 시간 뭐 때문에 늦어져서 못했는지 뭐 하면서 이게 꼬여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들어요. 뒤늦게 보고받고 경로했다 그런 얘기도 경로까지는 모르겠는데 나오고 아무튼 있어요. 저기
좀 화가 나셨다. 근데 너무 이 생생하잖아요. 새벽 1시까지 네. 경로 네. 이런 표현 나오면 어제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군요. 당사자 다 부인한 얘기라서.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유력한 이제 여권 복수 관계자들은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알지만 가장 궁금한 게 의원들이에요. 같은 여당 의원들. 아마 자기들 정보력 다 동원해서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된 거야? 대통령은 알았어, 몰랐어, 막 다 취재를 했을 거라고. 그런 거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